경기도 포천의 장자산업단지. 이곳은 냄새로 먼저 기억되는 곳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코끝에 와닿는 공기부터 다른데요. 소, 돼지를 키우던 축사에 화학약품 냄새가 나기 시작한 지 20여 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도 30개가 넘는 섬유 염색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업의 역군. 하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꼽혀 세상 저 너머로 밀려나고 있는 섬유 염색 공장. 60년대만 해도 이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원 받았으면 이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000원, 25,000원 받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지. 지금은 이제 발전됐지만. 그래도 지난해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다시 희망이 움트고 있는데요. 붉은 땀방울로 기록한 일하는 사람들의 생일입니다. 오늘의 일거리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의 시트와 환자복으로 사용할 천들인데요. 이 공장의 주력 상품들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맨얼굴 같은 천을 가공해서 염색하고 무늬를 만드는 것이 이 공장에서 하는 일.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분. 고윤욱 씨가 하신다는데요. 어떤 일인지 따라가 봤습니다. 아하, 색을 배합하는 일이군요. 1mg의 차이로도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합은 최고의 숙련된 기술자만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네,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연색이거든요. 네. 이 컬러를 지금 맞춰낸 거예요. 네. 야, 이 정도까지 오시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선생님은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네. 그때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그때는 좋았죠, 굉장히. 이게. 한 40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굉장히 좋았죠.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 밥벌어 먹고 다 되겠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교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중국집 주방장 좀 이상 됐으니까요. 우리가 더 받았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아까부터 나는 이 독한 냄새는 무엇일까요? 처음 온 사람들은 좀 머리도 아프고, 근데 이게 적응이 되려면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적응하면은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좀 괜찮아지고 그렇습니다. 왔다가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많죠. 그래도 참. 근데 첫째, 여기 이렇게 보고 그냥 가면서 그냥 가버려요. 이분은 공장장님이신데요. 올해 연세가 63살. 이곳엔 이렇게 환갑잔치 하신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아, 비슷하고요. 여기가 네. 말하자면 우리 핵심 부서야, 핵심 부서. 미술 작품처럼 전시된 것이 바로 이 공장의 견본. 여기 뭐든 이것을 센터를 내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오케이를 받아야지. 요즘 추세로 봐서는 이런 핑크 계통, 브라운 계통, 가을이니까 그렇죠. 여기 염색 공장에서는 가장 많이 타는 게 계절이겠어요. 그렇죠. 어느 계절이 제일 바빠요? 봄, 가을.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 옛날에는 봄이 한 시즌 가장 바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음. 30년 녹슬지 않은 기술에도 경제 불황의 그늘은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번엔 기계 소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 공장은 장자산업단지에서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라는데요.
불황 속에서도 고기 드물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새로운 제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황토 염색을 대량으로 시작한 곳이랍니다. 천연 황토를 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일반 염색은 염료로 염색하는 거고 황토 염색은 천연 황토를 써가지고 작업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죠. 어떻게 해서 그 황토 염색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좀 다른 데하고 좀 특별하게 차별화된 게 했나 싶었는데 요즘 이제 웰빙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50대. 기계도 사람도 흰머리 내려앉은 이곳에서 보기 드문 모습을 만났습니다. 청춘의 기운이 생생한 25살 청년들.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군대 제대 후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성원 군은 벌써 1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엔 저 혼자였는데요. 친구들이 하나도 심지어 일자리 없냐고 해서 여기 소개시켜준 거예요. 재밌어요. 그럼 누가 제일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예요. 최근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예요. 막내. 완전 막내. 오늘 처음에 오늘. 아, 오늘 들어왔어요? 네,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오신 거예요? 예.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처음 여기 온 소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잘 모르겠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같이 일하자 그러던가요? 네, 살 좀 빼라 그러고. 밤에 일하니까 살이 너무 찌고, 술만 먹잖아요, 메이커가. 그러다가 서빙만 하고, 활동은 없고, 살은 찌고, 몸만 가지고. 낮에 일하고 이런 거 하면 살이 빠지잖아요. 같이 하자니까. 유흥업소 웨이터 대신 염색 공장의 땀을 선택한 신호동 군. 용기 있는 출발을 응원합니다. 스타킹 염색 공장에선 낯선 카메라를 반갑게 반겨주셨습니다. 보여줄게, 일로 와. 이게 몇 킬로예요? 이거 800kg. 이거는 뭐 삶은데 쓰는 거예요? 블랙 삶을 때. 블랙 스타킹.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숯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염색약을 넣고 섭씨 120도의 고온에 팔팔 끓이면 염색이 됩니다. 선생님이요. 팔 근육이 무슨 젊은 남자분들 헬스하신 분들 같아요. 옛날에 운동 좀 했어. 무슨 운동이요? 네? 무슨 운동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선수 하신 거예요? 네? 거투 선수 조금 했다가 왔어. 진짜요? 어쩐지 챔피언까지 해보셨어요? 아, 안 했어요. 셰프까지 해가지고 이겨왔어요. 셰프를 해서 셰프까지 했지. 16 어린 나이에 남도 땅끝에서 반기차를 타고 온 서울. 가진 것 없는 그에게 도시의 삶은 권투 경기처럼 치열했습니다. 그래도 그를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단 하나, 염색 기술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경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많지 않은 공장은 벌써 하루 일을 마감합니다. 일 년 반 고참 이성원 군이 오늘 첫 출근한 신호동 군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침에 오자마자 이거 제일 먼저 피면 돼. 이거 대부분 다 잡고
일종의 신입생 교육인 셈이군요. 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계 쪽으로 이제 퇴근할 때나 출근할 때나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나와서 기계를 켜고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 맨 막내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거의 이제 저희가 일찍 와야죠. 땀으로 물들인 첫날. 호동군에겐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작년엔 밤 10시에나 문을 닫았던 이 공장도 올해는 퇴근 시간이 앞당겨졌어요. 오늘 끝났다는 의미인가요? 네, 끝났다는 의미인데. 그래요? 이 판도 이제 오늘은 퇴근이네요. 네, 오늘 이 판은 끝났어요. 오늘 총 양이 얼마나 됐어요? 오늘 한 찍은 게 한 이게 만마 좀 돼요. 만 야드. 그건 다른 날에 비하면 많은 편인가요? 딴 애도 좀 많이 찍은 게. 하루 종일 덜컹거렸던 기계 소리와 함께 고단했던 하루도 멈췄습니다. 공장 바로 옆엔 기숙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이 집인 이 두 분은 벌써 10년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집으로 갑니다. 그래. 진짜. 니도 손 봐봐. 내 손 봐봐. 니 손하고 내 손하고 티 나왔잖아. 니 나도 이 손. 그러니까 얘손 안 나고 오늘 얘손 손 없잖아. 티 오늘 손 나와. 안 손 봐봐. 네, 오늘 손은 지금 여기 고마지 하도 많이 갖고 이렇게 티 나왔어 이렇게. 아까 여기 있네. 나 많이 있잖아. 나왔어. 봐봐. 원단 나르는 보조에서 알아주는 염색 기술자가 되기까지 30년. 몸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기계로 자동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 손으로 다 이렇게 한 거. 손으로 다 일일 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톡 튀는 게 무엇이 그게. 티 나고 이거 진짜 엄청 티 나고 이거는 저 차이점이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 갖고 미리 살리려고 애들 저 자식 미리 살리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요즘 현대화 돼갖고 자동이니까 그냥 준비만 해주면 뭐 힘든 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호랍이 아닌 호랍이 생활이 지칠 법도 한데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땀을 알아준 가족들 덕분입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시오? 어. 나 보여? 보이지? 근데 당신은 왜 얼굴이 왜 제대로 안 보여? 나 안 보여? 똑바로 진짜 똑바로 들여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 보여?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얼마큼 사랑해? 많이 사랑해? 바이바이. 토요일에 보여? 들어가세요. 네, 가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빠이빠이. 네. 일거리가 줄었다고 해도 공장의 아침은 도시보다 부지런합니다. 출근 시간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신수경 씨의 30년 된 작업대는 벌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력은 주인처럼 부지런하지가 않은가 보네요. 이제 사람들 야간하면은 이제 야간 이제 체크해주고 나 나름대로 이제. 근데 다른 사람들 물으면 아저씨 저 과장님 저 야간 몇 개 했는데 몇 개밖에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달력 보면 다 아니까.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 안 했다. 근데 6월 달에 멈췄어요, 달력이. 6월 달부터 그 이후는 야간이 없어서 좀 멈추는 거지. 야간하면 계속 넘어갔지. 이 날념기기엔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본부장인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을 거쳐 이곳 포천까지 옮겨왔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예. 요즘은 들어도 이상 있나 없나 오래 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항상 그냥 똑같아요. 이상 없어요, 그게. 경기는 어렵지만 요즘 사장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라는데요. 한 개인데? 한 개요. 이거까지? 선생님은 일부러 좀 고생을 시키신다고 하던데. 해야지, 그럼. 해야지. 고생을 시켜. 어려운 걸 해나가지. 다른 직원분들처럼 힘들게 똑같이. 그럼 뭐 하면 돼.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니던 아들이 아버지 공장으로 옮겨온 지 5년째. 그냥 뭐 대단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 게. 아버지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냥 저는 뭐 이렇게 맨날 절수 체크하고 뭐 마스 체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일도 다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랑 또 같이 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어떤 말씀만 하셔도 그냥 다 알아서 척척 다 알아서 다 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대단하죠 뭐. 아버지만큼만 일하면 성공 아니겠냐는 차열 씨. 아버지의 뒤를 이어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는 아들의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이불 원단 염색 공장의 제품 출고 시간. 겨울을 앞둔 이맘때 이 공장에서는 개미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쁜 시기입니다. 직원이에요? 아니요, 직원은 아니고요. 학비 벌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며칠째 일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네. 이렇게 일해본 소감이 어때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땀 냄새 젖어있는 이곳을 찾아온 25살의 청년들. 그들의 선택이 참 기특해 보이는데요. 청춘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대학교 그러고 나오고 나면은 요새 들어서 느끼는 건데, 대학교 안 나오면 아직도 문턱이 좀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대학교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가 그냥 천한 일이다 생각하지만 않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군가는 또 지켜나가겠죠. 누군가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기 싫다고 청소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나 뭐 노가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천하게 생각하는 일 하는 사람들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그렇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식사 시간도 있고 돌아가는 공장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뭔가 단단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극세사 원단 한 켠에 얼룩이 생겨버렸네요. 자칫하면 오늘 일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면은 한 적이 다운씩 뺄 거예요. 하다가 가공부가 가면은 한 적 다 떼낸다고. 뭐지? 압력밥솥보다 100배 이상 강한 증기로 염색하는 증열기는 아주 예민한 기계입니다. 기계 와가지고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기계 세워보면 이게 그것도 말썽해가지고 온도를 태우니까 불이 나는 거죠. 안에 자체에서. 그래서 또 위험이 또 있어요. 이게 접근하게 하니까. 지난 20년 이곳에 울려 퍼진 기계 소리 뒤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기술자들의 땀과 열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토 염색 공장은 요즘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 대신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나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포트짜리가 8,000야드하고요. 그리고 자가드가 2,000야드. 한 집은 한 700야드 정도 돼요. 직원 20명의 작은 공장에서 수출은 기적 같은 일. 그것은 바로 이곳. 기술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색깔과 제품만을 생산하는 다른 영세 공장들과는 달리 이 회사는 자신만의 색상을 연구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오리지널 컬러를 이 원단에다가 이 컬러를 염색해달라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BT라고 써있죠? 이것을 실험만 해달라는 거예요. 현장이. 실험만 해달라는. 여러 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그거를 업체에 보내주시면 업체에서 몇 번 컬러를 이렇게 다시 해달라고 다시 넘어와요. 네, 아직 이렇게 추울 때가 아닌데 덩어리 장갑인데. 21년 동안 염색약과 살았다는 공장장님이 뜻밖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숨을 어쩌시다가 기계에 떨려요. 옷에 이게 떨려들어가서 기계예요? 여기 다 나왔죠? 막 떨어져 나왔어. 여기까지. 그때 기억 되살리고 싶은 거 아니시겠어요? 아, 처음에는요, 이 병원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자면은 이게 꿈속에서요, 이 다치는 꿈이 자꾸 나와요. 한동안 다치는 꿈 계속 많이 나왔어.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마라. 그래서 위험한 부분에 있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막 그래요. 세월의 속도에 젊음도 상처도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참 열심히 살았다는 것 아닐까요? 실염색 공장에선 벌써 2주째 사장님 혼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6년 동안 기술자로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수 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부직난이라는데 이곳은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외국인 애들 아니면 그러면 공장도 못 해요. 요 염색이 아주 완전히 3D 업종 아니야. 오리지널 3D 업종이야. 지금 4월 달부터 일이 이렇게 없어요. 계속 4월 일본 쓰나미 나고 일본 쓰나미 나고 나서부터 지금 벌써 한 5개월 됐잖아. 5개월 동안 일이 이렇게 별로 없어. 계속 이래. 경기가 계속 없었어요. 일이.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또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지. 작년보다는 바꿨지만 안 돼. 그 납품도 제때 못 하셨어요? 작년에 굉장히 바빴어요. 작년에
이런 해가 올해 처음이요. 이렇게 일 없는 해가. 사람도 없고 일도 없고 이런 해가 올해 처음이요. 15년 만에. 기술이 최고라고 선배들 어깨 넘어 어렵게 배웠건만 이젠 물려줄 후배가 없습니다. 너무도 쉽게 변한 세상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계 소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밤. 낮에 비상이 걸렸던 이불 원단 염색 공장은 아직도 가동 중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신기술로 만든 극세사 이불 원단은 요즘 대박 행진 중. 안녕하세요. 네.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예. 여기 다른 곳은 다 예.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아, 오늘 야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촬영 중이신가요? 네. 아, 예. 그래도 지금 편안히 이렇게 일 봐도 되죠? 네, 바빠갖고. 네네. 24시간 기계를 돌리는데도 밀려드는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바이어들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난 지 10여 년. 정말 어렵게 다시 찾은 기회입니다.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섬유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못 하더라도 그 옛날처럼 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품질을 생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7, 80년대 우리 경제를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웠던 섬유 산업. 그 영광을 꿈꾸며 오늘도 공장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새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이불 원단 염색 공장. 이제 야간 근무자들이 퇴근할 시간입니다. 겨울 성수기를 준비하는 9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4개월 정도는 이렇게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낮밤이 바뀌는 하루 12시간 근무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오랜 불안 끝에 온 호황이어서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유, 퇴근 안 하세요? 아, 그 대자가 아직 안 나오셨네. 아, 그러면 이제 7시 15분 정도. 12시간 지났는데요. 예. 교대 시간을 한참 지났는데 전재복 씨가 좀처럼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피곤할 텐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나요?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와서 확인하시네요. 예? 아, 그래도 처음에 출근하면 약간 지금 뭐 일어나갖고 정신 있겠어요? 약간 봐주고 하면 좋죠. 내일 가리지 않는 몸에 밴 성실함. 20년 한 길을 걸은 비결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촬영 3일째 황토 염색 공장에서 김재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연변에서 온 조선족 동포입니다. 3D 업종이라며 한국인들이 외면한 일자리는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때는 없으셨나요? 힘들어가지고? 있지요. 왜 없겠어요. 부모 형제들 다 집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2006년도? 10년도인가? 2006년도 돌아갔어요. 2006년도 돌아갔어요. 아버님은 97년도. 제가 오는 해. 아, 오이네요. 네. 그럼 인종을 직접
보셨나요? 못 가봤죠. 그때는 알아도 못 가보고 금방 왔으니까. 오늘도 염색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도 이젠 적응을 했는지 금방 익숙해지는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손으로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하고 사람은 기계를 보조하는 시대가 왔지만 딱 하나, 배한마는 여전히 숭영공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술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선생님 인생은 무슨 색깔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의 컬러는 브라운 톤이지. 왜요? 브라운 톤이 무게도 있고 남자의 색깔에 가깝고 좀 고상하면서도 그게 브라운 톤이지. 나 같은 경우는. 언제쯤 활짝 그 봄 같은 색깔의 인생을 사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힘들 것 같아. 이제 내가 연애할 때는 그래도 그때가 가장 나한테는 봄이었던 것 같아. 연애했을 때가. 그때 집사람하고 거의 내가 한 7, 8년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봄날이었던 것 같아. 젊고 내 맘대로 적을 수 있었고 가장 즐거웠고 그때에는 그렇게 저게 했던 건 없은 것 같아. 그때는 무슨 색? 그때는 완전 파스텔 저거지. 노랑 컬러라든가 뭐 핑크 컬러 이런 저거였지.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눈도 침침해진 세월이지만 40년 장인의 단단한 기술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역시 북방 사람은 틀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고소한 해야지 냄새가 나는 게 좋은 데 가는 거야. 어디 잔치라도 열렸나요? 여기 신고장 여기 있어. 저 좀 총 쏴볼 거예요. 아하, 오늘 회식이랍니다. 20여 명의 직원들 모두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 공장에선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이런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들어와. 가까이 왔으면 잘했죠. 저거 보냈다 야. 배 과장님이 막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만 시켜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막내라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막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막내 저요? 연세가. 이제 40이요. 야, 아까 28에 되게 많이 올라갔다. 조금만 주세요. 나 밥 먹었어. 옆 공장에 왕년의 챔피언도 오셨습니다. 거의 매일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다들 정이 듬뿍 들었답니다. 아니, 옆집 공장에서 여기 무슨 일이세요? 놀러 왔습니다. 마실. 이웃집에. 형님 고맙습니다. 있어요. 소매 있어? 안 줘. 복권. 2, 30년 동안 쭉 같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집 식구들 사정이나 이런 거 다 알겠어요. 그거 다 한입 주면 다 알죠. 뭐 그거 다 알지. 네 숟가락이야. 숟가락까지 젓갈까지 다 알아요, 정말. 냉장고에 뭐 있다 알고 숟가락까지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물이 없고 편하고 어떻게 다 나이 드신 분들 할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편하고 수월하고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사는 거죠. 투자 금액이 예. 고실장이 거실장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집안 한 저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진짜 분명. 내가 하면 배 안에 깨지는 그렇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우리 식구 깨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도와주는 게 아마 이 공장의 특유의 적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각자 생활이 아니라 각자지만은 공동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아들하고 마을하고 우리
흔히들 기술은 많은 돈과 최신 기계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요. 하지만 가장 빛나는 기술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촬영 마지막 날, 염색 공장에서 가장 꺼려하는 날씨. 비가 오면 습도 때문에 염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른 고개를 앞둔 박찬현 씨는 오늘도 삶이라는 이름의 링 위에 섰습니다. 믿을 것이라곤 기술뿐이었던 그는 매일매일을 권투 경기 치르듯 살았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땀을 이렇게 흘려야지 내 밥벌이가 되니까 의미가 있죠.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 이제 무대에는 또 해야지 뭐 힘 닿는 데까지 해야지. 딸 시집갈 직업이 뭐냐 하면 백수라고 좀 안 좋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 나이 먹었어도 회사에서 이런다 하면 좀 그래도 배우지는 못했어도 그런 자신이 있잖아. 평생을 몸으로 부딪히며 땀 흘리며 살아온 박찬현 씨. 이 공장에서 그는 그 어느 스포츠 선수보다 빛납니다. 어렵고 불편한 것은 잘 참지 못한다는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보름이 넘으면서 이제 제법 일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머리 위에 눈 내린 거 알아요? 머리 위요? 네. 뭐 이런 거 신경 쓰면 일합니까? 일하는데. 찜질방 같은 더위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사서 한 고생 맛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그렇겠죠? 내가 이만큼 힘든 일을 해봤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힘들어도 뭐든지 그냥 처음만 힘들구나, 적응되면 할만하구나 이렇게 잡아주겠죠, 저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이겠네요. 대단해 보이죠. 솔직히 일이 힘들거든요, 많이. 여기 일이. 지금 염색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대목이라서 바쁘니까 사람을 쓰지만 원래는 이분들이 하는데 이거를 계속 몇 년씩, 십몇 년씩 이렇게 계속 생업으로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죠. 10kg 넘는 원단을 이고 어깨에 파스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는 청년. 그의 청춘의 키가 어느새 훌쩍 자란 것 같습니다. 고윤욱 씨의 배합실은 오늘도 총천연석. 촬영 첫날 머리까지 아프게 했던 약품 냄새도 이제 좀 정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냄새가 좀 많이 나. 약품 냄새가. 40년이나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힘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계절 바뀔 때면 선생님이 만들어준 여러 색깔이 천천히 퍼지겠어요. 아유, 많이 퍼지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나는 유럽 쪽에도 많이 갔으니까 내 컬러가. 내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좀 기쁘고 좀 즐거운 그런 인생을 좀 보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좀 어두운 그쪽은 피하고 좀 밝은 쪽으로 아주 밝은 컬러를 무지하게 많이 더 해줬으니까 내가. 장자 산업단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박상원 사장님네 부자.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보통 한 가정에 4명씩만 해도 거의 한 15명 되신다고 하시면 거의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 다 생계가 붙어 있으신 분이 다 60명 정도 되니까 하루라도 멈출 수가 없죠, 공장이. 예. 지금 세대 교체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한 10년은 더 배워야 될 거예요, 아버지한테. 예. 지금부터도 아직 한 10년은 더 배워야지 이제. 그래야 이제 아버지도 손 놓으시고 그래야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아직 더 배워야 돼요. 아직. 예. 남들은 힘들다고 미래가 없다고 떠나간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포천 염색 공장 사람. 정직한 땀을 흘리고 있는 그들은 지금 희망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샘플이냐? 이거 갖다 오다가 들어오지. 이 여자들 치마에 저 숙녀복들 치마다. 돈 벌러 또 가야. 네, 잘하고 오세요, 사장님. 네, 그래요. 수고하셨고 고생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했어요. 네. 멈출 순 없어. 일어나 다시 달려가. 우린 희망을 쏘았지. 아직 꿈은 끝난 게 아니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